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속으로 무시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지 세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세기도 힘들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쉴 새 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출근할 때 입는 옷 한 벌도, 점심에 먹는 밥 한 끼도,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도 전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선택입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남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려고 선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머릿속은 내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 좁다. 이 말을 한 사람,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한 문장이 왜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는 걸까요? 그것은 이 말이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평가는 너무나 좁고 변덕스러우며 보잘것없다고. 그런 좁은 곳에 내 가치를 집어넣고 안달복달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남에게 저당 잡히는 노예의 삶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쇼펜하우어의 깊은 통찰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밥을 시키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식당에 앉아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저 사람 혼자 왔네? 하고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타인의 시선이 밥 한 끼 편하게 먹는 것조차 방해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의 뿌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직접 경험하는 것 중 절반은 자기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절반은 남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남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을 진짜로 느끼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내 피부에 닿는 옷감의 감촉,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기분, 집에 들어섰을 때의 편안함, 이 모든 감각은 오직 나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접적인 감각보다 그것을 본 남들의 반응에 더 신경을 씁니다. 저 사람 옷 좋다, 차 좋다, 집 좋다. 이런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고 별거 아니네. 그 정도 가지고. 이런 말 한마디에 기분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입에 맡겨버린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머릿속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도 남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좋게 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이면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조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냥 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나와 맞지 않아서. 이런 하찮은 이유들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남의 머릿속이 좁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남의 머릿속에서 나에 대한 생각이 차지하는 공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나는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남의 평가에 매달리지만 정작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조각, 아주 잠깐의 스침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한번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신경 쓴 일이 뭐였습니까? 아마 대부분 남과 관련된 일이었을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동료들이 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친척들이 명절에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아이 학교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신경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걱정이 있고, 그들 자신의 문제가 있고, 그들 자신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하루 중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남들이 실제로 얼마나 적게 생각하는지를 안다면 남의 생각 따위에 연연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여러분이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는 그 문제, 남들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일입니다. 여러분이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생각하는 그 실수, 남들은 다음 날이면 기억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 성과, 남들은 아 그래? 하고 말면 3초 만에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남의 머릿속의 실체입니다. 좁고 바쁘고 나에게 할애할 공간 따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좁디 좁은 곳에 내 행복을 구겨 넣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인간의 허영심에서 찾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영심은 인간이 가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뿌리 깊은 속성이다. 허영심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허영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남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과 어울리고 남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지나칠 때 생깁니다. 허영심이 과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의 모든 선택이 남의 눈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뭔지는 뒷전이 되고 오직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만 중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식 속에서 살지 않고 남의 의견 속에서 산다. 그들의 모든 노력, 모든 행동은 결국 남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심느냐에 받쳐진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노예의 삶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노예라는 말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맨정하게 따져봅시다. 노예란 무엇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남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남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 남의 시선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사람, 남의 인정 없이는 자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람은 남의 의견이라는 주인에게 묶여있는 노예입니다. 쇠사슬로 묶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묶인 노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쇠사슬은 끊을 수 있지만 마음의 사슬은 자기가 묶여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자기는 없는 사람. 모임에 가면 분위기에 맞춰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기분에 허탈한 사람.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줄 알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줄 아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의 의견에 큰 가치를 두는 것은 남에게 지나친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남의 의견이란 것은 대부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이 말이 처음에는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남의 의견이 가치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의 의견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 의견에 내 행복을 걸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남의 의견은 피상적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남의 의견은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나를 비만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듯 사람의 마음도 이유 없이 바뀝니다. 그런 불안정한 것에 내 행복의 기초를 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남의 의견은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것은 순수한 객관적 판단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 자기 감정, 자기 편견이 뒤섞인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런 판단에 내 가치를 맡기는 것은
편향된 재판관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쇼펜하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남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욕하고 있다고 칩시다. 내가 그 사실을 모른다면 내 행복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남이 나를 욕하고 있다는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의 평가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평가에 대한 나의 집착이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크다고 말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남의 칭찬에도 담담하고 남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남의 박수 따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박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죽는 순간에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남의 인생을 살았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직 너 자신만이 안다. 남들이 너에 대해 아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평생을 허비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입고 싶은 옷을 입으십시오. 남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매가 편한 옷을 입으십시오. 점심에 먹고 싶은 것을 먹으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을 먹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속으로 삼키지 말고 정중하되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하십시오. 단 하루만 이렇게 살아보면 느끼실 겁니다. 얼마나 가벼운지를,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쇼펜하워는 이것을 진짜 행복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안에서 온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성격, 내 마음, 내 사유의 풍요로움. 이것이 행복의 진짜 원천이다. 여기서 쇼펜하워의 철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이 가진 것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 즉 그 사람 자체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즉 재산과 소유물입니다. 셋째는 그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즉 명예와 평판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세 가지 중 첫째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행복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은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부자였던 사람이 내일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은 수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전쟁이 나면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사업이 망하면 통장의 숫자는 순식간에 0이 됩니다. 명예와 평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웅이었던 사람이 내일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만큼 변덕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한때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작은 실수 하나로 하루아침에 매장당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내면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내가 가진 지혜, 내가 느끼는 기쁨의 깊이,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크기, 이런 것들은 외부 상황이 바뀌어도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같은 환경에 놓여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한다. 한 사람에게 천국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지옥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내면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정말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운치 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고 느낍니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투덜거립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지루해서 덮어버립니다.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풍부한 세계가 펼쳐져 있느냐.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의 평가에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내 안에 있는데 왜 남의 머릿속을 기웃거리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남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그는 사회적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구분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를 지키는 것과 남의 평가에 내 행복을 걸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인정 없이는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내면의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회의 규칙을 따르되 안으로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유지하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에는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고 해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외부 환경입니다. 남의 의견, 남의 평가, 사회의 시선. 이런 것들이 바로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좋은 선장은 파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파도의 방향을 읽고 바람의 세기를 개선합니다. 하지만 파도에 휩쓸려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그쪽으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나쁜 선장은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파도가 오른쪽에서 오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오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결국 아무데도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빙빙 돌다가 지쳐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장입니까? 내 인생이라는 배를 내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시선이라는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복을 끌어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으로부터 행복을 끌어내려 한다.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행복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의 행복은 그의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행복은 남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남의 한마디에, 남의 표정 하나에, 남의 무관심 하나에 무너집니다. 어떤 삶이 더 단단합니까? 어떤 삶이 더 자유롭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남의 머릿속은 좁다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남의 눈치 보지 마라 라는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훨씬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으면 잠깐 만족하다가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순환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남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야말로 가장 채우기 힘든 욕망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에 대한 욕망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으면 최소한 물질적 걱정은 줄어듭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도 배를 채우면 일단 멈춥니다. 하지만 인정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10사람에게 인정받으면 100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100사람에게 인정받으면 1000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온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단 한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바닥 없는 구덩이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덩이. 인정 욕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이 얼마나 갑니까? 하루? 반나절? 아마 몇 시간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좋아요를 갈구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숫자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이것은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과 본질이 같습니다. 남의 인정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만족하지만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금반 현상이 옵니다. 불안, 초조, 우울, 자기 비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이런 현상을 예견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SNS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그는 이미 인간의 이 근본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진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너무 단순한가요? 하지만 이 단순한 말 속에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느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의 박수에 춤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의 박동에 맞춰 걸어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의 기준에 맞추라고 압박합니다. 학교에서는 점수로 줄을 세우고,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줄을 세우고, 사회에서는 돈으로 줄을 세웁니다. 이 줄에서 앞에 서면 칭찬받고 뒤에 서면 무시당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용기를 낸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고. 그리고 그 자유만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서 쇼펜하우어 자신의 삶을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불화로 얼룩졌습니다. 학자로서의 길도 험난했습니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간 당시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학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한때 헤겔과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잡아 정면 대결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은 헤겔의 강의실로 몰려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이것은 학자에게 치명적인 굴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좌절했을 겁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내 철학이 틀린 것이 아닌가, 내가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철학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알았습니다. 세상이 몰라주는 것은 세상의 한계이지 자기의 한계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시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내 시대에 맞추지 못하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시대가 아니라 진리에 맞추는 것이 나의 할 일이다.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자기 시대의 평가에 자기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자기를 맞췄습니다. 남의 머릿속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의 진리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자 세상이 쇼펜하우어를 따라왔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마지막 몇 년 동안 그의 철학은 마침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니체, 프로이트, 톨스토이, 아인슈타인 같은 후대의 위인들이 그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당시의 평가에 굴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자기 철학을 포기하고 헤겔식 철학을 따라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인류는 위대한 사상 하나를 영원히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가라.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결국 빛을 발한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에 이 교훈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부모님 세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셨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 눈치 보며 살고, 친척들 체면 생각하며 살고, 자식들 앞길 막힐까봐 남들 말에 쩔쩔매며 사셨을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니?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억누르고 얼마나 많은 꿈을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포기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남보기 창피해서 참았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하고,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평생을 그렇게 참고만 살다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눈치 안 보고 살 걸, 하고 싶은 대로 할 걸, 좀 더 나답게 살 걸. 죽음 앞에 서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유를 누리라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과 남을 배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남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두려워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남을 배려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나를 더 크게 만들고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비판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눈치 보기, 자기를 죽이고 남의 비위를 맞추는 비굴한 삶,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남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존중까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배려는 자기 자신이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안에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그 충만함을 남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빈 사람은 나눌 것이 없습니다. 남의 인정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사람은 늘 굶주려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말이 와닿으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남에게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라. 자기 안의 행복을 먼저 채워라. 그러면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넘쳐서 남에게도 흘러갈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현명한 이타주의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기 얼굴에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안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다는 것은 알겠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 봅시다.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무시합니다. 동료가 내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후배가 나를 얕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현실을 모르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상사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상사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가 험담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한 것이고, 내가 내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상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상사의 눈이 낮은 것이지 내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진짜 내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발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발전하는 것과 나 자신을 위해 발전하는 것은 같은 행동이지만 그 동기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전자는 노예의 발전이고 후자는 자유인의 발전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만 되면 친척들이 모여서 비교를 합니다. 너희 집 아이는 어느 대학 가니? 너는 연봉이 얼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이런 질문 세례에 상처받은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하라고 말할까요?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들의 질문은 그들의 좁은 세계를 반영할 뿐이다. 그들은 세상을 돈과 직위와 학벌로밖에 측정할 줄 모른다. 그 좁은 잣대에 네 넓은 인생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친척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좁은 잣대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살 뿐이고 나는 나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안이 고요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비난이 쏟아져도 안이 단단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얻느냐?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의 평가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의 귀족이고 남의 생각을 빌려 쓰는 사람은 정신의 평민이다. 이 말이 조금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 남이 생각해 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셋째,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만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사회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연기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나가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며낸 나입니다. 진짜 나는 혼자 있을 때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음악을 듣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남의 머릿속이 아무리 좁아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복은 남의 머릿속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넓고 깊은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써준 대본이 아니라 자기가 쓴 대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남의 눈치만 보며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반듯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고 남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그림자의 삶입니다. 실체 없이 남의 빛에 의존하는 그림자. 여러분은 실체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림자이고 싶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실체가 되라. 자기 자신의 빛을 가져라. 남의 빛에 기대지 마라. 내 빛이 약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다. 남의 빛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을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빛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작든 크든 약하든 강하든 그것은 오직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그 빛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와 명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명예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시민적 명예이고 둘째는 내면적 명예입니다. 시민적 명예란 사회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명예이므로 이것까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적 명예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 떳떳한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내면적 명예가 시민적 명예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적 명예는 세상의 잣대에 의해 정해지지만 내면적 명예는 내 잣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잣대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어떤 시대에는 전사가 존경받고 어떤 시대에는 학자가 존경받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부자가 대접받고 어떤 사회에서는 덕이 있는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내 잣대는 나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내 안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서 매우 단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남의 존중을 잃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자기 존중을 잃는 것은 치명적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남의 평가를 쫓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큰 비극이라고 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최대의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인가? 내가 원했던 삶이 이런 건가? 그리고 깊은 허탈감에 빠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의 머릿속은 내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 좁습니다. 그 좁은 곳에 내 인생을 구겨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고 훨씬 귀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는 언제나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산은 떠날 수 있고, 친구도 떠날 수 있고, 명예도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이 다른 무엇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결론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남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남의 칭찬도, 남의 비난도, 남의 인정도, 남의 무시도 다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가꾸십시오.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내 생각을 깊게 만드십시오. 내 감정을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고 진짜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했던 이 말이 200년이 지난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타인의 시선에 노출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좋아요. 숫자가 내 가치를 결정하고 댓글 하나가 내 하루를 망칩니다. 온라인에서의 내 이미지가 오프라인에서의 내 삶을 지배합니다. 쇼펜하우어 시대에는 신경 써야 할 남이 기껏해야 마을 사람들, 친척들, 동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잠재적인 남입니다. 남의 머릿속이 좁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대입니다. 수십억 개의 좁은 머릿속에 내 행복을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행복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게 조각나서 흩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은 200년 전보다 지금 더 필요합니다. 남의 머릿속이 아니라 내 머릿속을 넓히십시오. 남의 좋아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좋아요를 늘리십시오.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남의 머릿속은 내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 좁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매일은 오늘보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작아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남의 입에 내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어떤 남의 머릿속보다 넓고 깊은 여러분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탐험하십시오. 그 세계를 가꾸십시오. 그 세계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오늘의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